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체험관리 솔루션 그리팅을 운영하고 있는 두들린의 CTO 서동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두들린 팀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원자들은 합격 소식에 웃고 탈락 소식에 울곤 합니다. 기업은 그러한 소식을 최대한 정확하고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줘야 하죠. 하지만 반복되는 이 업무와 불필요한 과정은 회사들로 하여금 채용 업무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팅은 이러한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줄여 보다 나은 채용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지원자들의 채용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요. 지원자와의 이메일, 문자, 면접 조율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한 곳에서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 사이트 에디터 기능으로 기업들의 채용 브랜딩도 돕습니다. 저희는 작년 1월 처음 런칭을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지금껏 총 2,300분의 기업 고객분들이 저희 그리팅에 가입을 해주셨으며 총 35만 명 이상의 지원자분들이 저희 그리팅을 통해 채용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저희 두들린 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인 챌린지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저희가 겪고 있었던 그리고 저희가 해결했던 다양한 기술적인 챌린지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사스 기업으로서의 해결했던 챌린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기능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공해 드렸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이러한 빠른 속도를 앞으로도 쭉 빠르게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뷰 인바이먼트라는 환경을 마련해 이를 해결하였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개발자분들이 기능 개발을 위해서 피처 브랜치를 생성을 하면 그 피처 브랜치에 맞는 서버가 단독으로 생성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굳이 머지를 하지 않아도 해당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개발부터 테스트, 배포까지의 사이클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빠르게 배포하고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를 실현하였습니다. 이 다음은 저희가 기술 기업으로서 하고 있는 챌린지들인데요. B2B 사스에서의 신뢰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원자들에게 전달되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들은 어떠한 유실 없이 100%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비동기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다양한 메시징들을 유실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 담당자들이 다양한 채용 업무를 할 때 있어서 단순히 한 개, 두 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많게는 수십 개, 수백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루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를 활용해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이는 장표는 저희 옆에 계시는 백엔드 엔지니어 준님께서 설계하신 아키텍처인데요. 원래는 엑셀을 다운받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들을 수만 명의 데이터의 엑셀을 다운받아도 안정적이게 서빙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개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양한 기술적인 챌린지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백엔드 팀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고도화한다든지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도입한다든지 그 외에 서비스 메시를 도입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기술적 챌린지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아마 잘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두드린 팀은 다양한 엔지니어 분들이 모여 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팀에서는 사일로라고 불리는 다양한 조직들이 특정 가치를 베이스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데브옵스, 백오피스, 코어, 리서치 등 어떤 특정 펑션을 베이스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팀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술 스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주로 쓰고 있는 스택은 코틀린 베이스의 스프링 부트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리액트 JS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위클리 미팅을 하고요. 이 미팅 때는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입해보고 싶은 신기술들을 다양하게 얘기해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지금 겪고 있는 기술적인 챌린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될 비전은 무엇이 있는지 공유하는 쿠키데이도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B2B 업계의 표준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결해왔던 다양한 기술적인 챌린지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 나갈 다양한 기술적인 챌린지들이 이 업계의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에 오셔서 같이 B2B 업계 표준을 만들 개발자분을 찾습니다. 그리팅이었습니다. 와,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동민 대표님, CTO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등 채용관리 솔루션 그리팅을 만들고 있는 그리팅팀의 CTO 소동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팀에서 다양한 기술적인 챌린지들을 저희 개발 팀원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 그리팅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팅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최연희입니다. 저는 UI 개발과 프론트 기능 개발 그리고 저희 프론트 팀의 디테일을 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준님. 안녕하세요. 두들린 팀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권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들린의 해결사로서 뭔가 두들린 팀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결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들린 팀에서 PO 역할을 맡고 있는 김한결이라고 합니다. 저는 넓게 봐서는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이 그리팅의 비전이나 전략들을 고민하기도 하고 좁게는 저희 옆에 계신 개발자분들과 함께 어떻게 스프린트 플래닝을 할지를 고민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각 언제 어떻게 두들린에 합류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한 분씩 그 계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의 대표님과 함께 창업을 했었는데요. 처음 창업을 할 때 저희가 꿈꿨던 목표는 이 대한민국의 채용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이 창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채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그 중에서 구직자 사이드의 문제를 풀어보려 했었고요. 그러다가 회사 사이드의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서 지금의 그리팅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네, 연희님. 저는 처음에 그리팅이랑 두들린을 알게 된 거는 구글에서 채용이나 취업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랜딩 페이지도 굉장히 예쁘고 안에 있는 UI도 되게 깔끔하고 괜찮아서 일단 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채용 플랫폼에서 그리팅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를 뽑는다는 공고를 봤는데 이제 거기에 그 디자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디자인 시스템이랑 아토믹 디자인에 굉장히 빠져 있을 때여서 그래서 깃허브에서 디자인 시스템 코드도 직접 살펴보고 이것저것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 팀의 개발 문화나 기술 스택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좀 주저앉고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준님. 저는 이제 두들린이 첫 회사인데요. 저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창업에 저도 관심이 있었어서 동민님이랑 태균님을 그때 세미나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창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때 같이 커피챗을 하자고 해서 나중에 이제 커피챗을 해보니까 뭔가 두들린의 비전이나 이런 게 되게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커피챗에서 같이 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 네, 다음 한결님. 네, 저도 사실 준님과 마찬가지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사실 전 회사에 있을 때 창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제 우연찮은 기회로 태균이 저희 대표님이랑 커피챗을 하게 됐어요. 사실 창업에 대한 조언과 이런 것들을 이제 듣기 위해서 한 커피챗이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태균님이 저희 그 그리팅 서비스의 핵심 지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핵심 지표가 B2B SaaS에서는 사실 나오기 힘든 J커브를 그리고 있어서 저는 그걸 보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일까? 그리고 이 팀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너무 궁금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바로 커피챗이 아니라 면접이 시작됐죠. 그래서 바로 면접을 하고 바로 여기는 들어와야 되는 곳이구나 하고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들어오게 되셨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기 또 궁금한데요. 이제 동민님은 그리팅 서비스 초기 개발부터 참여를 하셨는데 좀 어떤 피드백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프로덕트를 개선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에 이 그리팅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는 뭐랄까 황량한 사막 같다 할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였거든요. 저희가 20년 12월쯤에 개발을 처음 시작했었죠. 그때 한 달 정도 기간에 잡고 그리팅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딱 런칭을 하면은 수많은 이제 사용자들이 저희 거를 쓸 줄 알았어요. 굉장히 큰 기대감을 불고 안고 1월 달에 딱 런칭했는데 아무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싶어서 이제 앞으로 쭉 개발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로그아웃 기능도 없었던 걸로 알고 진짜요? 있고 비밀번호 찾기도 당연히 없어갖고 비밀번호 찾으려면은 탈퇴했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던 중에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런칭한 지 처음 한 유저분께서 저희 서비스를 가입을 해주셨고 그때 이거다 해서 바로 그분한테 찾아가서 어떤 기능 피드백 듣고 어떤 게 부족한지 여쭤보고 해서 계속 빠르게 그냥 그분의 니즈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니즈가 다양해지고 이분이 다른 분을 소개해 주시고 해서 지금의 그리팅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그때 피드백을 주셨던 분은 지금 저희 팀의 인사 담당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주다가 영입이 됐군요. 맞습니다. 네. 저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네. 저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VOC들을 해결하면은 이제 그리팅의 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뭔가 다른 것을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고민들을 한번 동민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의외로 갑자기 쏟아지는 그 VOC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아니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채용 담당자분들이 하는 일이 진짜 많고 이제 되게 열일하시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리팅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시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들림 팀 되게 사이도 좋아 보이고 되게 좋은데요. 일단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사실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진짜 잘하세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다양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도 그냥 개발을 잘하시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쏟아지는 VOC들을 하나하나 다 전부 다 만들 수가 없을 텐데 그거를 진짜 코드로, 가치로, 프로덕트로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느꼈을 때 저희 개발팀 분들의 강점은 아마도 오너십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일반적인 개발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기획자분들이 주시는 기획들을 그냥 저희 개발자들이 받아서 그냥 만드는 거에 그치는데 저희 팀은 약간 좀 색다르게 일하거든요. 개발자분들도 같이 기획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전달시킬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하고 뿐만 아니라 고객을 응대할 때 있어서 저희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고객분들과 마찰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모습들이 저희 팀의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들어오시면 이제 되게 잘하시는 분들과 일할 수 있고 되게 고객과 직접 만나가면서 직접 일할 수 있는 엄청난 곳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개발자로서 그런 경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저희 팀은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한결님은 창업에도 아까 관심 있다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네, 실제 이제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인 두들린에 조인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좀 창업에 대한 태도나 뭐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게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창업은 상당히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시선과 내부에서 들어와서의 시선이 다른데 일단은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할 게 너무 많고 사실 큰 기업, 소위 말하는 저희가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대기업은 사실 그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스타트업은 성공 방정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스타트업은 상당히 많이 힘들고 실패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되게 배우는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배우죠. 하루하루가 그냥 배움의 나날의 연속이어서. 네, 그럼 다음으로 연희님, 두들린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두들린에 처음 이렇게 채용 지원을 한 때부터 따지면 직무가 2번 바뀌었는데요. 그때 잠깐 언급했다시피 제가 그때 취업을 하던 당시에 좀 디자인 시스템이나 아토믹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좀 포트폴리오도 뭐 스토리북을 쓰거나 아니면 아토믹 디자인 방법론으로 설계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력서들에도 좀 언급을 했었고, 근데 딱 두들린에 지원을 하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채용 담당자분께서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희님 이력서를 봤는데 그 두들린에서 지금 디자인 시스템만 전담해서 만든
엔지니어를 뽑고 있다. 근데 연희님 보니까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서 혹시 UI 엔지니어로 전환을 해서 면접을 보시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UI 엔지니어로 입사하더라도 프론트 엔지니어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도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일단 뭐 이 김에 디자인 시스템 진득하게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고 두들린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입사하고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면서 한 3, 4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그때 즈음에 이제 그리팅에서 자주 사용할 만한 컴포넌트들은 어느 정도 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개발할까에 대해서 제 직무적으로도 좀 그 동민님이나 저희 피플팀 쪽에서 먼저 좀 고민을 시작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뭐 미팅도 잡고 그래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일단 회사 입장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일단 제품팀에서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도 있고 그래서 프론트엔드로 하셔도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랑 좀 회사의 리소스 차원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을 컴포넌트를 계속 만들면서 디자인 시스템 개발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그리팅의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데 더 리소스를 분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주시면서 물론 근데 연희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랑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고민해 봤을 때도 제 앞으로의 커리어나 제 개인의 성장으로 봤을 때 뭐 프론트엔드로 전환해도 어쨌든 디자인 시스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무 범위를 좀 넓게 가져가면서 더 성장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품팀에 합류해서 그 그리팅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가 이렇게 개개인한테도 좀 신경 많이 써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럼 처음에는 UI 엔지니어 이런 컴포넌트 만드는 거 하시다가 네. 프론트엔드까지. 네.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커리어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었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들린에 합류한 이후에 좀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한 디자인 시스템이 가장 큰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제가 좀 입사하게 된 동기도 두들린에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제가 3, 4개월 동안 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예 디자인 시스템을 기존에 있던 걸 그냥 두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PPT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그냥 저희가 DUI가 디들린과 그리팅에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그냥 정말 간단한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들린의 기존에 있던 디자인 시스템은 두들린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DDS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두들린 완전 초창기부터 만들어진 거여서 좀 레거시가 있는 코드도 있었고 또 지금 그리팅이 완전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나오고 새로운 UI가 나오면서 이거 DDS를 계속 사용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뭐 개발자 프론트 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이나 다 같이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DDS를 대체할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완전 밑바닥부터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여담으로 이게 저 그 새로 만든 디자인 시스템 이제 DUI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사내에서 이름 공모전 같은 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 공모전이 되게 자주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몇 개 있었어요. 자주 있죠. 네, 지금 DUI라는 이름은 저희 백엔드 엔지니어 분의 의견으로 이렇게 채택이 된 거고 그냥 컴팩트해서 좀 마음에 들어서 원래 처음에는 DDS 2.0 이렇게 했거든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들고 디자이너 분들도 되게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명칭을. 그래서 이제 제가 DUI를 만들어서 두들린과 그리팅의 가져온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꼽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UI UX 개선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시는 컴포넌트가 드랍다운인데 이게 왼쪽이 기존 DDS고 오른쪽이 DUI인데 이렇게 딱 보시겠지만 약간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고 부드럽게 정돈됐다라는 느낌이 느껴지고 또 이제 DDS에는 뭐 트랜지션이나 뭐 인터랙션 같은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다 좀 통일감 있게 전반적으로 다 깔아줘서 보다 좀 사용자 경험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리팅에서 이제 상세 페이지 리뉴얼, 막 칸반 리뉴얼 그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다 이제 DUI를 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때 또 이렇게 피드백 들어오면 되게 예뻐졌다고 피드백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편의성 높이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DDS가 그 기존의 레거시 코드도 있고 몇 가지 불편했던 점들이 있었어요. 일단 뭐 일례로 저희 그리팅 서비스 내에
팝업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뭐 드랍다운이나 툴팁이나 뭐 이런 팝업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좀 많은 기능을 한정된 UI에 남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기존 DDS에는 그런 걸 다 좀 포지션 앱솔루트로 처리하다 보니까 바깥 레이아웃에 따라 잘리는 경우도 있고 좀 매끄럽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서 그런 걸 다 이제 리액트 포탈을 진짜 다 도입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리액트 포탈을 쓰면은 단점이 그 같이 상대 위치를 직접 잡아줘야 되니까 뭐 유즈 이펙트랑 유즈 앱을 써가지고 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프로덕트 코드에서 하는 것보단 디자인 시스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유틸들을 좀 많이 추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색상 팔레트에 일단 원래 DDS에서는 SCSS 사용하다가 이번에 스타일드 컴포넌트 도입하면서 팀 콘텍스트를 사용해서 좀 색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리팅 나중에 나올 기능 살짝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디자이너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팔레트를 반전되는 팔레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팀 콘텍스트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다크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다 맞춰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아마 그리팅에 좀 모든 UI에 DUI가 적용이 되면 멀지 않은 미래에 그리팅에 다크 모드가 적용돼서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의 눈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다크 모드까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준님 또 준비하신 장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백엔드 채용 그 설명회니까 백엔드 엔지니어는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이런 걸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기억나는 기능은 실시간 알림 기능이에요. 모든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왜 기억이 남냐면 이때 도입했던 소프트웨어들이 정말 많았어요. 레디스나 뭐 소켓이나 카프카 같은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도입을 해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좋은 프랙티스들을 많이 찾아서 저희가 그걸 다 잘 처리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를 잘 설계했기 때문에 되게 제가 좋게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면접 일정 잡기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한 번 기능을 만든 상태에서 엄청나게 크게 변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복잡하고 마이그레이션 절차도 되게 복잡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성공적으로 잘 했어서 아마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채용 담당자분들께서 이렇게 편하게 면접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을 또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이거 동민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건데 엑셀 비동기 다운로드 기능을 제가 또 개발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냥 바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뭐 30분이 걸리는데 30분이 걸리는 동안 나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패킷이 잘못되면은 엑셀 파일 자체가 이제 깨지기도 하는데 이런 깨지는 파일이 없어지도록 고민을 한 결과 저희가 엑셀 파일을 전부 다 만든 상태에서 그 파일을 메일로 주면은 훨씬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개발한 기능인데요. 지원자가 이제 들어올 때 원래는 좀 자유로운 양식으로 그냥 이력서를 받았었는데 어떤 기업들의 니즈들이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로 지원자 데이터를 받고 싶다. 그리고 이런 도움을 얻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또 이런 기능들도 빠르게 개발을 해서 또 이런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되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되게 단기간에 개발을 하신 것 같은데 심지어 두들린이 첫 직장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개발적으로 성장을 해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입사할 때 동민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쿠버네티스 도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인프라 데브옵스 측면으로 좀 제 역량을 강화시키고 싶다라고 처음에 했었는데요. 근데 하다 보니까 백엔드의 어떤 역량을 더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더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MSA나 뭐 DDD 그리고 앞으로 이벤트 드리븐으로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도 사실 백엔드 엔지니어로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도 되게 저희가 동님이랑 잘 고민을 하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잘 두들린에 맞춰서 잘 적용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것들을 도입을 할 때 잘 해나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백엔드에다 이제 데브옵스까지도 다 넓게 커버하는 좀 역량 있는 개발자로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앞으로는 사실 데브옵스보다는 사실 백엔드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결님, PO로서 이제 특히나 개발, 디자인 이런 전 분야를 넘나드는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서로 다른 팀원과 이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좀 가장 필요한 스킬이나 마인드셋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100% 일치하게 알고 있는지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저는 PO 입장에서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쪽을 기반으로 고민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옆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이나 또는 제가 주로 많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이제 디자이너분들은 개발자분들은 기술적인 부분, 디자이너분들은 UI, UX를 기반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서 그게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고, 그걸 조금 맞추기 위해서 조금 오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는 오버 커뮤니케이션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 자꾸 뭐 괴롭힌다까지는 아니고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보이면 전 찾아가서 또 옆에 계신 분들이 사실 제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에 이렇게 책상 밑에 발 있나 신발 있나 보고 계시면 바로 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막 그렇게 오버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되게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네. 얘기해도 되나요? 뭔가 저는 제가 개발자로서 느끼는 PO의 역량은 뭔가 오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있지만 뭔가 설명을 엄청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솔직히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르게 어떻게 잘 설명을 매번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엄청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좀 개발자들이 말하다 보면 약간 꼬이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맞아요. 막 기능적으로도 약간 너무 기술적으로 말할 때 있는데 이제 맞아요. 한결님이 되게 컴팩트하게 딱 말을 맞아요. 진짜 정리를 잘 해주세요. 맞아요. 회의 중간중간에 오늘 제 날인 것 같은데요? 되게 커뮤니케이션도 명확하게 또 여러 번 설명해 주시고 또 정확하게 주시는 PO님 계시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동민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두들린의 기술적인 과제나 좀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자주 있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챕터별로 모여서 다양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뭐 그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필요하면은 코드 리뷰를 그 당시에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새로운 내가 라이브러리를 봤는데 이거 한번 도입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소개하는 자리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엔지니어링 팀 전체적으로 우리의 뭐 앞으로의 기술적인 비전은 어떤 게 될 거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목표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지표에 대한 공유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달엔 배포를 몇 번 했는지, 버그가 몇 번 났는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자리를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거를 누군가가 하자라고 해서 하는 건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자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거를 도입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모두가 공감을 하면 그때 같이 그거를 시도해보는 게 좋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게 뭐 요즘 트렌드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것보단 진짜 정령 필요할 때 그것들을 해 나가는 게 저희 팀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코드 리뷰를 도입하게 했는데, 원래 옛날에는 저희 개발자분이 한두 분 정도밖에 없으셔갖고 사실 코드 리뷰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10분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을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코드 리뷰가 반영이 됐던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끊임없이 뭔가 발굴하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는 저희 팀의 모습이 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네. 저 말 너무 많이 좋아요. 이런 문화가 진짜 저는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솔직히 저희가 개발자로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
동민님이 거의 아시기는 하는데 가끔 모르실 때도 있잖아요. 이제 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냥 그때 어느 정도 사실 알고 계시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며칠간 다시 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 두들린에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시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제나 저희가 이야기를만 꺼내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같이 이제 저희 팀에 잘 녹여낼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런 문화 자체가 이제 동민님이 또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엄청난 굉장히 좋은 두들린을 만나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 시청자분들이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네, 사전 질문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전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또 에어팟 맥스를 드리나요? 뭐 하여튼 네, 선물을 네, 드리니까 네, 이 추첨자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네, 상품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사전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으로 네, 기술 조직에 과제가 주어졌을 때 분담하는 방식,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뭐 익젬플로 이제 기능 팀 단위나 목표 설정, 기능 팀 단위 목표 설정이나 프로젝트 단위 설정 이런 거를 좀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글님께서 이거 제가 설명을 네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동민님 발표 자료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사일로 단위로 움직여요. 사일로가 저희 두들린 팀 또는 그리팅 서비스가 해결해야 되는 뭐 가치에 따라서 사일로가 정해지고 그 대주제가 PO들이 정하고 그 대주제 안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나 또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PO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개발자분들 또는 저희 디자이너분들과 함께 이제 어떤 걸 할지 또 어떤 것들은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고요. 그런 것들이 선정이 되면은 이제 뭐 R&D가 필요하거나 리서치가 필요한 것들은 R&D 리서치를 하는 기간도 충분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프린트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이렇게 착착 고민을 해서 이제 기능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 채팅을 좀 보면서 좀 실시간 질문 주신 것 중에 뽑아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려주신 짱소님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들린에 입사하고 기술적으로 성장했다고 느끼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준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제가 네. 기술적으로 사실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죠. 실제로도 제 가치가 엄청 많이 상승하는 걸 느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엔드 엔지니어로서 하나도 성공하기가 되게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하면서 제 가치가 엄청 상승하는 걸 느끼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하고 이런 걸 도전할 때마다 제 가치가 성장할 걸 알기 때문에 되게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채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스트 코스트 TT님이 신입도 지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네,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을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고요. 프로덕트 팀에 있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이제 그 외에도 백엔드 코어 그리고 QA, 뭐 이제 보안 관련 직업들 해서 전부 다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을 지금 뽑고 있으니까요. 신입도 상관없이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신입도 지원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시청자 질문을 마감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준님, 네. 현재 어떤 동료와 함께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개발자로서 두들린에 합류하게 된다면 어떤 경험과 성장을 좀 독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실제 프로덕트를 사용자한테 주는데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했던 경험인데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가 될 때쯤에 코딩에 관심이 생겨서 제가 그때 홈페이지를 열심히 만들고 플래시 게임을 막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사용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렸지만 되게 상실감이 컸어요. 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밤새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 쓰지? 콘텐츠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이제 많이 느꼈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사용자가 꼭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때 많이 느꼈고 두들린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더 두들린에 합류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많이 하는 회사인 것 같아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원래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써주는 그런 맞아요. 고통은 한 번씩 개발자들은 겪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두들린의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저거 하나만. 여기 뒤에 추가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지현님께서 인상 깊은 설명에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백엔드 개발자, 기획자 채용 시에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뭐 개발자랑 기획자 나눠서 할까요? 네, 나눠서 하시죠. 일단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역량 중 하나는 얼마나 그 문제에 딥다이브를 했는가인 것 같아요. 결국엔 어떤 코딩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를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보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뭐 재발 안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 딥다이브를 하는 분들을 좀 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자는 어떻게? 사실 기획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 어떤 거 큰 거 대단한 거 상관없거든요. 어떤 걸 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어떤 걸 했을 때 그거를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뭔가 저희는 작은 어떤 거를 개선을 했다고 해도 저희는 그게 지원자분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그게 어떤 뭔가 가치를 만들어냈는지 어떤 가치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뭐 큰 프로젝트, 작은 프로젝트 상관없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걸 했는지가 저희는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네. 한 가지 살짝 더 보는 게 사실 그 딥다이브 하는 게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그냥 단순히 개발자로서 뭔가 엄청나게 넓은 지식을 한 번씩 맛보신 분은 저는 또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엄청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아도 이 기술 저 기술 다 한 번씩 써보면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이면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킹 마라샹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개발팀 말고 비즈니스 팀과는 어떻게 협업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한글님이 네, 사실 저희 개발팀 말고도 이렇게 비즈니스 팀, 뭐 세일즈 팀, 저희 오퍼레이션 팀에서도 상당한 니즈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뭐 그로스 팀에서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이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뭐 미팅을 통해서 이제 거의 제품팀이 개발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분들의 니즈도 결국엔 고객의 니즈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니즈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기획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분들이 이제 고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니즈를 협업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이렇게 뚝딱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들린의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항상 면접 질문도 그렇고 원온원 때 매번 여쭤보는 질문이 꿈이 어떤 게 있냐라고 여쭤봐요. 그러니까 그 꿈을 저희 두들린 팀에 오셔서 다양하게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매번 그 꿈을 여쭤보는데요. 다양한 꿈을 저희 두들린 팀에서 다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일단 두들린 오시면 일단 백엔드 쪽에서는 기술적 성장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프론트 쪽에서도 많은 기술적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새로운 스택을 도입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공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 성장을 원하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회사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약간 회사 그래도 사회생활인데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진짜 없어서 정말 오시면 행복하게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교수님. 아까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연희님도 그렇고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저희의 가치를 뭔가 자꾸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이제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에 느껴지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면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연희님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위기 진짜 좋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고 싶으시면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게 많이 말하는 건데 월요일에 이제 보통 월요병이 오고 뭐 회사 출근하기 싫고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월요일 되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건 사실 좀 힘들지만 그냥
일어나서 그냥 회사 가야지 그렇게 하고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프로세스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 싶으신 분들 오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월요병이 없는 회사.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다음. 네, 저는 항상 주변 지인도 그렇고 다 말씀드리는 게 두들린에 안 올 이유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B2B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J컵을 그리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빠르게 하는 기업이 드문 것 같고 그게 저희여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뭐 스터디를 통해서 또는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알게 된 새로운 기술 스택을 이제 저희는 원하면은 자유롭게 충분히 리즈너블 하면 이제 저희는 다 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자유로운 환경이 제공되어 있어서 저는 뭐 안 올 이유가 없지 않나. 그리고 저희는 보시면 오늘 저희 다 이제 그리팅 티 원팀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리팅 티도 다 입고 오는 거 보면은 뭐 저희는 뭐 좋은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안 올 이유가 없는 팀.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두들린의 그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코드박스 주주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코드박스의 정진경 테크 리드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채용 담당자 미드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두들린 코드박스 모두 사인에서 각각 채용 담당자분이 나오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민문홍님, 그 두들린에서 나오신 민문홍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성장하는 두들린의 부스터를 달고 싶은 피플팀 피플 매니저 민문홍이라고 합니다. 두들린에 일단 좋은 분들을 영입해오고 그리고 그 분들이 조금 더 좋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두들린에 더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코드박스 피플팀의 김태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박스 피플팀 김태환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주주관리 1등 서비스 주주를 운영하고 있는 코드박스고요. 이번에도 개발자 좋은 인재 채용하고자 해서 이번 이벤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모두사인 리크루팅 매니저 장준호님. 네, 안녕하세요. 모두사인에 지원하시면 가장 먼저 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실 것 같아서 너무 설레는데요. 모두사인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장준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각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각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먼저 두들린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채용 프로세스를 일단 쭉 말씀드리면 저희는 서류 접수,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저희가 입사하면 저희 온보딩까지 쭉 이어질 텐데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1차 면접에서는 저희가 실무진 분들과 또 CTO 분들이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깊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단 두들린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왜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조금 더 깊게 물어보고 있고, 2차 면접에서는 저희 두들린 대표인 태균님이랑 피플팀 리드님이신 민호님이 두들린의 컬처 핏이 잘 맞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온보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채용에 정말 진심이라서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두들린에서 정말 좋은 역량을 갖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게 온보딩까지 심혈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더 고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드박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코드박스가 채용하는 여정은 이제 앞에 두들린과 좀 비슷하지만 우선은 서류 전형이 진행되고요.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게 되면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게 돼요. 코딩 테스트는 이제 지금 알고리즘 문제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코딩 테스트 기반으로 1차 실무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 면접에 합격하시면 저희 대표님이 서강렬 대표님과 2차 최종 면접을 보시게 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합격하시게 되면은 처우 협의와 함께 저희와 함께 조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두 사인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테스트를 각 언어나 프론트엔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합격을 주신다면 다음으로는 직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실무에 계신 분들과 또 CTO 아닌 리더분들과 함께 좀 본인이 하셨던 업무적인 경험들을 나누면서 좀 서로의 핏을 맞춰가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좀 합의를 하는 과정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서 통과가 되신다면 최종 인터뷰로는 2가지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30분 정도는 구성원 인터뷰로서 같이 협업하시는 구성원 분들과 정말 협업에 대해서, 컬처 핏에 대해서 좀 진지한 이야기를 30분간 갖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표 이사님이랑 1시간 반 동안 컬처 핏에 대해서 인터뷰를 갖게 됩니다. 컬처 핏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본다면 그 본인 커리어에 대한 방향성일 것 같아요. 그 방향성이 모두사인의 방향성과 또 잘 일치를 해야 그만큼 모두사인에서도 원하는 분이 될 수 있고 또 그 분도 모두사인에 오셨을 때 또 행복한 업무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신다면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요. 말씀해주신 그런 온보딩 절차 외에 또 뭐 친바점이라든지 조금 더 구성원분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바점은 뭔가요? 친해지길 바래 점심이라고 좀 떨어져 있는 구성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점심을 좀 긴 시간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미션을 간단하게 하나씩 수행하는 뭐 재밌는 사진 찍기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시상도 월 말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온보딩.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많은 개발자분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개발자를 채용할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두들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두들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보는 게 저희 개발자분들이 기술에 대해서 정말 딥다이브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했는지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프로젝트를 나열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면접 때도 약간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많이 듣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면접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원자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를 많이 여쭤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입사할 때도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런 꿈이 어떤 꿈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두들리에서 그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코드박스에서는 개발자 채용할 때 어떤 걸 보는지. 저희가 코드박스 세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개발 DNA라는 키워드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캐피챗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정말 개발에 몰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라고 최근에 느껴져요. 물론 이제 각자의 동기는 참 다르다라고 많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분들은 개발이 그냥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취미보다도 커리어를 더 쌓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동기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어떤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단지 개발 DNA가 뛰어나신 분이라면은 저희가 같은 방향을 걷는 데 있어서 프로덕트를 개선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사인 또 어떤 개발자를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선 두 가지가 가장 생각이 난 것 같은데 앞에 프론트엔드 리더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본인이 개발을 해 오시면서 좀 어떠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정말 why라는 그 왜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신 분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필수라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만큼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과 좀 더 잘 맞는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모두 사인에선 전체적인 인터뷰 과정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건 그 시간 내에서 서로의 핏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 사인에서도 그분이 잘 맞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분도 모두 사인 너무 궁금해서 지원을 했는데 해봤더니 인터뷰 과정에서 정말 내가 맞는 기업이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기업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합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잘 진행이 된다면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할 거, 오히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각 회사에서 일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들과 복지에 대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순서를 바꿔서 이제 모두 사인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네요. 네. 네, 저희 모두 사인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금융치료라고 하잖아요.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지금 당장에 정말 큰 코인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처럼 한 번에 막 훅훅 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러한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로 인한 그런 보상 제도도 마련을 해서 한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초에는 오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복지 포인트라든지 몇 가지 근무하신 데 있어서 필요한 밥값이라든지 점심 저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추가적인 금전도 계속 지원을 하고 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에 저희가 전원 올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까지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원팀이 되는 과정에서 당분간은 주일회로 되긴 하겠지만 그 외라면 근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드박스는 어떤 혜택 복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저희 배경을 먼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저희 코드박스는 지금 이제 기업의 구조화가 점점 돼가고 있고 그리고 더 사이즈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인사 역량이 이제 올해 1월에 채용이 되면서 많은 복지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분기별로 지금 2-3개씩 정도 계속 제도화를 시켜서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생긴 복지라 하면은 이제 단체 실손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종합건강검진 이 보장 수준이나 이제 지원 금액 같은 부분들은 이제 그 수준이 네카라쿠베 정도 저희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계속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성원들의 이제 나이대라든지 인원 구성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니즈에 맞게 계속해서 복지 제도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인을 하시게 되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 회사에서 지금 당장의 복지 수준에서 어떤 분들은 만족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만족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더 크게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구나를 같이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코드박스 세션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스타트업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개발자분들이 요즘에 커피챗을 해보면은 이제 창업인의 꿈에 있거나 혹은 실제로 어떤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만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저희 서비스업 자체가 주주 관리라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상법이라든지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창업, 스타트업 A부터 Z까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개발자가 프로덕트를 대하면서 많이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도 겪어보지 못할 그런 경험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두들린의 혜택과 복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들린의 혜택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들린의 어떤 유행어가 있는데요. 최복동이라는 말인데 일단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라는 말을 저희끼리 좀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일단 실제로 정말 앞에 저희 두들린 세션에 나오신 분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데 그런 대단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좋은 역량을 서로 주고받아서 정말 즐겁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는 걸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예시로 저희가 갑자기 일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막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풀었을 때 서로 박수 치고 있고 아 역시 이런 식으로 역시 CTO를 줘서 막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끼리 정말 서로 감탄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도 저희 혜택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라고 하면은 일단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답게 많은 복지가 생기고 있는데 방금 코드박스 이제 태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최근에 건강검진 복지도 좀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그 무제한 재택이라든지 연차 제도를 좀 파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도입을 했는데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채용의 진심인 만큼 정말 좋은 분들이 좀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오너십과 그리고 최고의 자율성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샤워하시다가 갑자기 코딩하고 싶다 해서 이제 새벽에 코딩을 막 하세요. 그러다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재택을 이제 오전에 쓰시고 오후에 출근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분들이 정말 개발하시기 좋은 환경에 시간에 좀 개발하실 수 있게 그리고 최고의 환경, 최상의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저희가 힘쓰고 있고요. 저희 피플팀에서도 열심히 고민하면서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좋은 복지와 혜택이 많은 새 회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사전 질문 주신 게 있어서 이 사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은 스타트업은 결국 인재 유치 전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채용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과 이력서를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채용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과 이제 힘들다라는 점 한 번씩 먼저 두들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아무래도 개발자 채용이기 때문에 그 개발 역량이 당연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약간 당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는 진짜 컬처핏을 많이 보고 있는 만큼 유연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좀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여러 가지 유연한 생각으로 다른 분들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을 찾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일을 좀 사랑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약간 꿈이 있는 분을 좀 선호를 하고 있어요. 면접 때도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본인의 일을 사랑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해왔던 일을 얘기하실 때 되게 눈이 약간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약간 그 두들린 팀 블로그에 썼긴 한데 되게 모든 분들이 이제 꿈이 있으시고 약간 그 꿈으로 좀 반짝이는 분들이 좀 모여있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이 바로 저희 두들린에 좀 어울리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있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좀 그런 분들과 좀 반대인 분들이 정말 저희랑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박스에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사람 채용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그 개발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개발팀에서 코딩 테스트나 서류 전형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저희 피플팀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제안도 드리고 있는데 제안을 드리는 분들은 보통 저희 이제 어떤 본인의 개발자에 있어서 직무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개발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노션이나 깃허브에 많이 표현을 해주세요. 나는 이런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혹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개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저희는 그런 분들에게 가장 먼저 관심이 가고 그리고 그만큼 그분들에게 많은 성장 욕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인재 전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인재 전쟁이지만 저희 코드박스뿐만 아니라 두들린이나 모두사인 모두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리멤버에서 이제 스타트업 이직에 관련된 조사를 했었는데 스타트업으로 이직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직하려는 이유는 37%가 성장을 위해서, 나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이직하려고 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표현이 되신다면 저희도 당연히 환영하고 있고요. 세 개 회사가 모두. 그런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처럼 이제 B2B SaaS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채용하기 힘들다도 있을까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반대로 뭐 어떤 직무 철학이 좀 표현이 안 되셨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채용 과정 그리고 내가 이직하거나 구직하는 과정도 어떤 나의 인생에서의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저희 코드박스에 지원했을 때 당장 그거를 풀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력서라든지 블로그, 포트폴리오로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이 되고 또 모두사인이나 두들린으로 지원해서 그게 계속 개선이 되면서 내가 부족한 점을 계속 파악하는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이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인재를 못 찾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두사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이런 사람 채용하기 힘들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앞선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들에 너무 공감을 많이 했고요. 또 그런 면에서 저희도 너무 동의하고 공감을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또 다른 쪽으로 조금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인재 전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인재 전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재 전쟁은 아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 채용이 많이 힘들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막 정말 전쟁같이 그냥 뺏고 뺏기는 이런 느낌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서로 또 맞는 핏의 분을 채용을 하고 있고 뭐 개발을 너무 잘하시면 당연히 저희도 채용을 하고 싶겠지만 또 그럼에도 구성원분들과의 생각을 봤을 때 좀 안 맞으실 분이 되게 크거나 안 맞는 그 부분이 아니면 그분이 예를 들어 저희는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좀 본인 스스로 혼자 개발하시는 것들에 그 좀 더 강점이 계신 분이라면 사실 그분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인터뷰 내내 최대한 맞춰서 서로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그 영입 과정에서 그 모두사인에 필요한 약간 그런 쪽으로 먼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두사인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명확한 궁극적인 그 생각이 있으셨으면 좋을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구직을 해본 입장에서 이제 여러 회사랑 면접을 보고 하다 보면 물론 핏을 맞추고 저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회사에 딱 몰입해서 이 회사만 보고 나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본인이 명확한 그 비전을 갖고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성대로 그 맞는 회사를 지원하시면 저희 쪽에 조금 더 잘 맞고 또 그 분께서 또 원하시는 기업에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이런 분들은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난해한 것 같아요. 이분이 아무리 너무 좋은 분이어도 사실 지금 저희와 개발하는 거와 분야가 다르다면 사실 모셔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력서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력서라는 그 서류 전형에 대한 과정을 보면 정말 그 서면으로 작성된 글을 보고 그분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셨던 것들을 그냥 나열을 하시고 그냥 하셨던 코드들만 나열을 해 주신다면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셨던 고민들이나 그런 과정들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원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새 스타트업이 이제 중요하게 보는 점과 좀 이런 건 안 좋다라는 부분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시간 질문도 많이 남겨주셔서 그 중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디 나무숲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늦게 들어왔습니다. 모두 멋진 기업이지만 개인적으로 코드박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못했네요 라고 주셨네요. 네. 코드박스는 어떤 개발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코딩 테스트와 실제 실무에 쓰는 개발 언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나무숙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요. 네, 우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개발하고 주로 쓰고 있는 언어는 파이썬이랑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주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서 혹은 정보를 들여서 참고를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자바스크립트든 어떤 언어든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세요. 저희는 언어 이제 스택을 어떤 걸 사용해 오셨다. 이걸로 저희가 잘라서 개발자를 뭐 자격 요건에서 탈락을 시키거나 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좀 식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개발 DNA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언어에 대해서 그거는 장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지향하는 점이 같다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불리언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모두 쌓인 프론트엔드 개발자 지원자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팁이 있을까요? 우선 기술적으로 보자면 뭐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웹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액트에 대한 과정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테스트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래도 리액트에 대한 그 질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온라인 테스트가 뭐 쉽다면 쉽다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기본 난이도보다는 원래 조금 더 있는 편이라고 온라인 테스트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렵게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서 좀 더 그 CS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공부를 조금 더 하신다면 그래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팁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아이디 도은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두들린에서 추구하는 컬처 핏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가요? 네, 도훈님 일단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들린 컬처핏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두들린 컬처핏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 생각만이 맞다라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다른 분들과 같이 의견을 같이 싱크업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저희 두들린이랑 좀 잘 맞는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본인이 가진 어떤 업무를 사랑하는 분 그리고 일을 정말 사랑하고 어떤 꿈을 갖고 있는 분도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정말 많은데 잘 생각이 지금 또 안 나네요. 근데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일을 위한 일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또 저희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일을 정말 딥 다이브해서 어떤 걸 성취하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이 두들린 컬처핏에 더 맞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컬처 핏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이디 88토드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모두 쌓인 협업에 대한 구성원 인터뷰는 같이 일하게 될 팀원분들이 면접관이 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물론 변경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한 구성원 인터뷰라고 한다면 같이 일하실 수 있는 뭐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좀 사실 제품이란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용자의 딴에서 그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어려움들을 또 제품 쪽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은 비즈니스 쪽에서도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그런 분이 같이 참여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백엔드 엔지니어 분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저희가 그 구성원 인터뷰의 질문 자체도 직무적인 그런 프론트엔드나 뭐 그런 직무적인 지식보다는 정말 협업에서 좀 이러한 뭐 행동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본인의 생각을 좀 물어보는 경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런 분들이 참여해 주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 모래상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 두들린의 온보딩 프로세스 중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만족도가 높은? 이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래상자님이 정말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두들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온보딩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약간 특별히 또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저희는 입사하시면 OJT부터 시작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케어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도를 먼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희는 깐부 제도라는 것과 커피챗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일단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 그리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익명으로 커피챗 지원자를 받고요. 그 분들을 약간 무작위로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선정을 해서 1대1로 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단계적으로 좀 마련합니다. 그리고 1대1 버디처럼 깐부라는 제도로 좀 더 그리팅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좀 돕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 좀 개발자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CTO님께서도 약간 온보딩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개발 문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단계별로 레벨업이 되는 어떤 과제를 주시면서 사일로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온원이라고 해서 1대1 미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두들린에 적응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이슈가 있는지를 먼저 미리 센싱하는 과정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뭐 저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저희가 좀 들어보기도 하고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듣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원어원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좀 온보딩을 신경을 또 쓰고 있는데 더 고도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입사하셔서 이 두들리는 온보딩을 실제로 경험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온보딩 프로세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각 기업으로 이직을 고려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사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들어오시네요. 네. 혹시 질문 한 번만 네네. 해주세요. 그 각 기업에 이제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두 사인의 팁 같은 경우에는 팁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개발에 진심이셨으면 좋겠고, 사실 팁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한데 우선 본인이 맞구나, 이 서비스랑 맞구나 하면은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내부에 들어와야 좋은 걸 알더라고요. 저도 내부에, 물론 저희 서비스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합류를 한 케이스인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서비스 외에도 뭐 조직 문화라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들, 물론 때로는 당연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같이 극복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은 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또 알려드리면 사실 이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셔서 같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잘 만든다, 이직에 조금 고민이 있으시다 하면 꼭 막 지원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좀 커피챗을 저한테 따로 요청을 주셔도 좋고, 네, 뭐든 좋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드박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팁. 이직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코드박스 인사 담당자니까 코드박스의 인사 팁, 입사 팁을 지원 팁을 한번 드리자면, 저는 최근에 이제 배경을 또 먼저 설명드리면, 커피챗을 많이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올해 4월에 두나무에 인수가 된 이제 저희 두나무 자회사로서 이제 언론에 홍보가 되었었는데, 저는 그 이후에 그 두나무 자회사라는 지점으로 저희 회사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라는 그런 저만의 약간 그런 착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제가 커피챗을 계속 하다 보니 많은 개발자분들 혹은 다른 직무의 이제 지원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회사의 주주라는 프로덕트가 관심이 가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은 어떨지 그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가서, 이렇게 뭔가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적극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신다면, 저희 코드박스는 이 분이 우리와 함께 이 시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싶으시구나, 혹은 우리 프로덕트, 뭐 UX, UI 디자이너를 또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저희 프로덕트를 함께 개선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비단 코드박스 지원에 대한 이직팀뿐이 아니라 다른 프로덕트나 다른 서비스 혹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회사의 어떤 지점에 미친다면 그 적극성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들린 마지막으로 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들리는 안 올 이유가 없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망설이는 시간에 뭐 좋은 기업에 입사할 시간이 더 늦어질 뿐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지원 서류에서 이력서 같은 경우에서 얼마나 더 많이 좀 고민을 했는지 그 고민한 적이 잘 나타나는 그런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좀 상세하게 그런 고민이나 그런 게 잘 나와 있는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실제로 저희가 인재풀 공고를 많이 열어두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살짝 자랑하면은 저희가 약간 요즘에 지원자분들한테 인기가 좀 많은 편인데 저번에 컨퍼런스 가는데 약간 네트워킹 시간에 어떤 분이 좀 붙잡고 저희 두들린 어떤 포지션 지원하고 싶은데 아직 공고가 없더라고요. 혹시 지원 가능할까요? 해서 저 인재풀을 안내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공고 오픈되었을 때 실제 지원까지 이어져 가지고 채용이 거의 지금 면접까지 이어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실제로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그런 식으로 인재풀이나 아니면 커피챗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나중에 좋은 채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좀 편하고 자유롭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커피챗 같은 경우에 채용 진심이니만큼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자유롭게 하고 있어서 커피챗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QA 엔지니어랑 개인정보 보안 매니저분들 등등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이렇게 오늘 세 곳에 폭풍 성장하고 있는 B2B SaaS 스타트업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행사를 마무리 짓기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남았는데요. 라이브 퀴즈 이벤트 당첨자가 공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시고 퀴즈를 응모를 해주셨는데 다 같이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두구두구두구 한번 해주시면 두구두구두구 과연 당첨자는 누가 될까요? 채팅이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에어팟 맥스 88 토드님,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부럽습니다. 베스킨 라빈스는 성나영님, 제이킴님, 최은숙님, 자장가님, 이영준님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는 이메일 주소를 본 댓글창에 남겨달라고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관리자만 확인된다고 하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참여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나면 이번 주 중으로 2호 상품 수령팀에서 관련하여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연락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상품 받지는 못하셨지만 긴 시간 호흡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짝짝짝짝. 이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2호에서 이렇게 MC를 맡아서 설명회를 해보았는데 정말 멋진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세 곳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 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 이 세 곳의 스타트업의 좀 더 상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잠깐 틈새 홍보를 하자면 조코딩 채널에서 지금 웹드라마를 만들었는데요. 웹드라마 조코딩, 히읗 들어가는데 조코딩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지금 이제 내일 2화까지 올라오니까 5화까지 시즌 1을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출연 소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들린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채용 설명회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 사실 이런 채용 설명회를 스타트업이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가 깊고 특히 B2B 기업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 생각해요. B2B인 만큼. 그런데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사실 처음에 제안을 제가 2호에 다짜고짜 이렇게 메일을 드려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잘 기획을 해주시고 좋은 분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코드박스 김태환님. 저도 두들린과 마찬가지로 이 행사 너무 의미 깊게 B2B SaaS 세 개의 이제 회사가 모여서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좀 감명이 깊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B2B SaaS 시장 자체가 정말 최근에 많이 뜨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B2C 서비스들도 물론 좋은 회사들이 많지만 B2B SaaS 서비스가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효율화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개발자들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오신다면은 더 색다르고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신 조코딩님 포함해서 이제 두들리 모두 사인 모두 너무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모두 사인 리크루팅 매니저 장준원 소감. 네, 세 번째라서 멘트를 다 뺏긴 것 같아서 이제 제 소감을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운홍님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코드박스에 너무 참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 한 달 반, 두 달 가량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들이 다 너무 좋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늘 앉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앉아 보니 또 너무나도 호응을 잘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뜻깊었고 또 봐주신 분들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독보적으로 성장하는 B2B SaaS 스타트업 3사 채용 연합 설명회 본투비 스타트업 페스타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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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